방구석 시어터.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5월도 마지막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기말고사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아니, 믿고 싶지 않다고 해야겠죠? 여러분들은 공부 많이 하셨나요? 모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으로 학기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더위를 확 날려버릴 수 있는 공포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포영화가 개봉하면 꼭 찾아보는 성격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공포영화 특유의 그 스릴 넘치는 느낌이 좋아서 계속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포영화는 오래된 것이 오히려 더 무섭고 재밌는 것 같아요. 꾸며내지 않은 날것의 무서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무서운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오늘의 영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방송 시작해 볼게요.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home ground. 위협에 맞서서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상상도 못한 blackout 유혹은 깊고 진해. Too hot, too hot. 잡은 손을 놓쳐 난 절대 포기 못해.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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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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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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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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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see the new info. 적대적인 고난과 슬픔 널 더 파빈 진화시켜. That's my novice, it's my novice. You lead, we follow. 감정들을 배운다.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ork it, work it, work it out.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광야의 곁을 내지 마라. 약속이 깨지면 모두 걷잡을 수 없게 돼. 언제부턴가 불어내지 않은 신호 널 파괴하고 말 거야. Come on, show me the way to go some more. Yeah, yeah. 블랙만 방금 만들어낸 광각 quest. 에스파이로 분리시켜 놓길 원해. 그래 중심을 잃고 목소리도 잃고 비난받고 사람들과 멀어지는 착각 속에 난 미술이 아이들을 불러봐. 에스파의 next level 포스를 열어봐. 이건 real world 깨어났어. We against the feeling, what's the name? 블랙만 봐. 결국 난 문을 열어. 그 빛은 내게 fire. Too hot, too hot. 난 궁금해 미치겠어. 이 다음에 펼칠 story.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달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I'm on the next level. 더 강해져 자유롭게 Next level. 난 광야의 내가 아냐. Next level. Yeah. 수 같은 나를 느껴.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엑소시스트입니다. 엑소시스트라는 동명의 영화를 꽤 찾을 수 있는데요. 그중 단연 으뜸은 1973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입니다.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영화예요. 그만큼 무섭게 잘 만들어진 영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영화는 고고학자로 활동 중인 메린 신부가 이라크의 유적지에서 악마처럼 생긴 조각상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조각상을 발견한 신부는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표정을 짓죠. 배우인 크리스 맥닐은 남편과 이혼하고 딸 리건과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리건이 위자보드를 사용하고부터 집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리건이 혼잣말을 하는 등 평소라면 이해할 수 없을 법한 일들이 발생하죠.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맥닐은 리건을 병원에 데리고 가 이것저것 많은 검사를 받게 하지만 어쩐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갈수록 리건의 상태는 매우 안 좋아지고 급기야 리건을 보살펴주기로 했던 맥닐의 친구 버크가 집 옆에 계단에서 실족사를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리건은 점점 더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는데요. 어린 소녀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물리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리자 맥닐은 결국 카라스 신부를 찾아갑니다. 카라스 신부는 자신은 엑소시스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엑소시스트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증거를 확보해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서 수돗물을 성수인 것처럼 위장하고 리건에게 뿌렸는데 고통스러워하는 리건을 보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란스러워해요. 그렇지만 카라스 신부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결국 메린 신부가 엑소시스트를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엑소시스트 의식이 시작되고 악령은 최근 어머니를 여인 카라스 신부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카라스 신부가 마음을 진정시키러 자리를 비운 사이 홀로 의식을 진행하던 메린 신부는 악령에 의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게 돼요. 혼자 남은 카라스 신부는 의식을 무사히 마무리하여 리건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줄거리만 들으면 여느 공포영화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무서운 시각효과와 사운드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제일 무서웠던 장면은 리건이 계단을 거꾸로 내려오는 장면인데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 아직 엑소시스트를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소름 돋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엑소시스트 촬영 도중 감독의 꿈에 어떤 여자가 나왔는데 그 여자는 감독에게 당신이 이 영상을 내보내면 당신과 함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후 촬영 스태프들과 배우들에게 사고가 생기고 사망하는 일들이 줄줄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촬영 도중 떨어진 조명으로 인해 스태프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세트장에 불이 자주 나 화재 사고도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물론 지금보다 시설이 좋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소름이 돋긴 합니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루머인 듯 루머 아닌 소문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영화가 더욱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화 소개해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아직 모르고 있죠. 그댄 얼마나 특별한지 당신의 맘에 이런 내가 닿기 바래. 조금 더 깊어져가 내가 그대와 함께 할수록 나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었던 그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정말 I'm missing you waiting for you 내 맘이 그대를 향해 있는 걸요 I'm missing you waiting for you 그대 오늘도 기다려요 그대 오늘도 기다려요 선재의 I'm Missing You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기담입니다. 기담은 일제강점기였던 1942년의 경성을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의 공포영화 중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그 시대의 한이 서리고 기묘한 느낌이 공포영화와 딱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담은 안생병원이라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예요. 동경을 유학 중이던 엘리트 의사 부부 인영과 동원은 갑작스럽게 경성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들은 경성 최고의 서양식 병원인 안생병원에 부임해 환자들을 돌보게 되죠. 그들이 병원에 부임하자마자 경성은 연쇄살인마가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인다는 소문으로 뒤덮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무서운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던 와중에 자살한 여고생의 시체와 일가족이 몰살당한 교통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10살 소녀가 실려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병원에는 음산한 불경 소리가 울려 퍼지죠. 인형은 연쇄살인 희생자의 부검을 맡게 되는데 동원은 심신이 쇠약한 아내가 부검을 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늦은 밤, 몽유병 환자처럼 배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동원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돼요. 도대체 인형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생병원에 실려왔던 자살한 여고생의 시체는 너무 예뻤고 이상하게도 보존 상태가 박제된 것처럼 깨끗했기 때문에 병원 사람들은 양귀비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의대 실습생 정남은 시체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시체지만 예뻐서였을까 정남은 왠지 모를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시체에 털어놓으며 마음을 빼앗기죠. 또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은 소녀 아사코는 실어증 증세를 보이고 천재의사 수인은 왠지 자신을 닮은 것 같은 소녀에게 점점 몰입하게 됩니다. 불길한 목탁 소리가 병원을 휩싸던 어느 날 밤 시체함에서 들리는 기이한 소리에 홀린 정남은 또다시 여고생 시체를 찾아가는데 때마침 병세가 호전된 줄 알았던 아사코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동원은 마침내 아내 인형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비극적이지만 아름답고 섬뜩한 이야기를 담은 기담, 그 결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담은 전체적으로 영화가 무섭기도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요.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바로 엄마 귀신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떤 무당이 그랬는데 이 엄마 귀신이 내는 소리가 실제로 귀신이 내는 소리와 매우 흡사하다고 해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저는 공포영화를 매우 잘 보는 편인데 이 장면을 처음 볼 때는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배우분께서 직접 낸 소리인데 촬영에 들어갈 때까지 안 보여주다가 첫 테이크 만에 촬영이 완료된 장면이라고 하니 정말 실제로 빙의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드네요. 여러분, 영화 곤지암을 혹시 보셨나요? 기담에 나오는 이 엄마 귀신을 연기하신 배우께서 곤지암의 병원장 귀신으로도 열연하셨다고 해요. 이분께서는 귀신 연기를 정말 소름 돋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포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갑자기 제가 가위에 눌렸던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여기 조치원에 오기 전까지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치원에 오고 나서 2번이나 가위를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과제를 하다 밤을 새우고 정말 피곤한 상태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잠이 든 날이었습니다. 잠이 든 지 2시간 정도 지나 제 친구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잠결에 친구가 왔나 보다 하며 흘낏 문 쪽을 바라보고 다시 잠에 들려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게 내 친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순간 그 무언가가 제 위로 올라와 귀 옆에 대고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계속 질러댔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소리라도 질러보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고 몸도 굳은 것처럼 안 움직였어요. 몇 초간의 노력 끝에 겨우 팔을 조금 움직였는데 그 순간 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없어지고 저는 식은땀을 흘린 채 깨어났습니다. 2번째 경험도 비슷했는데 공통적인 것은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든 상황이었고 제가 꿈에서 무엇인가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인식하면 갑자기 그 무언가가 제 귀에다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지른다는 점입니다. 2번째 때는 심지어 구슬하는 듯이 꽹과리와 징, 장구 등의 소리도 함께 들려서 더욱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직접 겪고 나니 영화가 허구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죠. 이 경험은 아직도 생각할수록 소름 돋고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공포영화와 더불어 제 경험담까지 이야기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더운 기운을 조금이라도 환기시킬 수 있으셨나요? 모두 더위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방구석 시어터의 마지막 방송 날인데요. 이제 몇 달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니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모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전세연, 기술의 김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